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고 아주 가까운 관상 보는 교수님이 계세요. 예. 이분이 친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두 분하고 네. 대기업 스폰서하고 넷이 골프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골프를 배웠다. 네. 아마 이 관상 교수 풍수지리 교수님은 트럼프 대통령 만날 제비는 못 되는데 일찍 골프 배웠던가 봐. 트럼프. 그래서 예. 그분한테 얘기를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예. 내년부터 운이 좋다는 거예요. 내년이요? 내년부터. 2025년? 예, 2025년. 어떤 뜻일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에 야, 이건 또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자 보세요. 걱정. 예.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네. 씨가 광화문 청와대로 가면 대진다. 예, 그런 죽는다. 이 예. 추술적인 한마디에 용산으로 가면서 김병주 최고위원 말씀에 의하면은 국방부 합치 모두 연쇄적으로 옮기면서 1조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잖아요. 이 주술적 한마디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왕자 써가지고 와서 TV 토론을 2번 했지 않냐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당신이 직접 썼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어떻게 됐든 이 주술 속에서 살아가는 이분들이 내년부터 운 좋다 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안 내려온다. 안 내줄 거예요. 버티게 한다. 버티게 한다 계속. 버티게 하죠.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 진짜 인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어떤 부분이 벤스 그렇습니까? 부통령은 40살 아니에요? 40세? 네. 해거너스 국방장관은 팍스뉴스에서 뉴스 진행하던 맞아요. 44세 인터뷰 막 소령 출신이에요. 박지원이 대통령 되면 오마이TV에 박정호 핫스팟 박정호 기자를 내가 국방장관 시킬 수 있다니까. 트럼프 사례를 대입해 보면 그리고 이 왈츠 안보보좌관도 50세예요. 다 나이대가. 그리고 가장 깜짝 놀랄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소위 정부 효율부 아직 구성이 될지 위원회가 될지 모르지만은 거기로 이제 장관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발표했는데 야 일론 미국이 머스크 71년생이고 71년 거기는 53살이죠. 그렇죠. 그런데 400개의 정부 기관을 99개 400개가 넘는 정부 기관을 99개로 구조조정한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를 기업으로 똑같은 것으로 확 개혁을 한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게이츠 법무장관이 된다는데 이분도 42살의 하원 의원이에요. 이게 아주 플로리다 충성파라. 그리고 그러면서도 허커비 4년 전에 대통령 출마했죠. 허커비 주지사는 69세인데 이스라엘 대사로 보낸다고 그래요. 자, 이걸 보고 느껴야 돼요. 어떤 걸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개각을 하는데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하고 저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트럼프식 대통령실과 개각을 한다.
충성파로 한다. 아하. 충성파로. 충성파로. 네. 그러면은 네.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의 발언을 보면은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한덕수 장관이 드디어 장관들이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발언하는가 국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그 좋은 한덕수 총리가 네. 나쁜 한덕수가 됐다고 제가 맞아요. 대정부 질문할 때 하잖아요.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하하. 소위 감사원 사무총장은 제가 회의 끝나고 감사원장하고 수고했다고 악수하는데 옆에서 인상 팍 쓰면서 유감입니다. 왜 저 발언권 안 줍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하고 한바탕 하는 게 네. 짤로 많이 돌아다니던데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노장청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로 골프 쳐왔으면서 이제 연습한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은 트럼프의 나쁜 점만 따다가 여기에 네. 윤석열 정부에 대입시키려고 하면은 이게 되겠냐? 그래서 제가 하는데 그 관상 네. 전문 교수 말이 아하. 내년부터는 운이 좋다. 야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또 되는구나. 이거 믿고도 그냥 지금 그렇죠. 하던 대로 밀고 나가고 이러면 어떡하냐. 김건희 여사 그랬잖아요. 예. 그 서울소리 이명수 기자. 이명수 예, 기자가 할 때 통화할 때. 점쟁이는 내 앞에서 군 못해. 내가 다. 그 말도 떠오르네요, 진짜.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예. 이명수 기자한테 뭐라고 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당선되면은 밑에서 다 알아서 해줘. 네. 이런 사람들을 쓰겠다고 하면은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야, 우리 국민들은 지금 뭐 하야 아니면 뭐 탄핵, 임기 단축 개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더 이상 이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죠. 그 개헌도 임기 1년 단축 개헌도 네. 제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주장을 했고 지금도 주장을 했는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 했다가 나경원 의원 대표 안 됐잖아요. 한 방에 그 발언 하나에 죽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한겨레 성한영 선임 기자는 계속해서 지지난주 2주 전에도 성한영의 막전 막후 정치 막전 막후 그 칼럼에서 주장을 했고 약 한 달 전에도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되겠냐? 그리고 그 1년 임기 단축, 네. 4년 중임제 그 개헌안을 주장하려면은 네. 나한테 지적 소유권 카피라이트 내고 하셔. 그랬더니 웃으면서 예. 이걸 한번 압박을 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고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KSOI와 함께 여론조사했던 그 내용을 봐도 58%에 달하는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안 된다. 더 이상 이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회에서도 탄핵연대 의원들이 모여서 지금 깃발을 들었고 또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라는 의원들도 모여서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에서 여기저기서 뭐 이건 뭐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모여서 연대를 만드는 건데 모임을 만드는 건데 그만큼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걸 이제 국회가 받아 안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합니다. 일단은 촛불도 시민이 민중이 국민이 끌어올랐지 정치권이 인도한 것 아니에요. 결정적 순간에 꼭지를 따주는 것은 정치권이거든요. 그때 했는데 지금도 오직 특검이다. 오직 특검이다. 그런데 국민은 시민들은 탄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검 우리 민주당에서 11월 특검의 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또 윤석열 여러 가지 것들 다 이제 파헤치고
그걸 디딤돌 삼아서 탄핵으로 간다.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게 또 주술 속에서 내년 운이 좋다. 속에서. 이 얘기를 들어가서 예. 넘어가면은 이게 큰일이에요. 국민이 걱정됩니다. 이 이상 불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경제 문제만 보세요. 세계 네. 트럼프 랠리로 음. 화 좋은데 우리나라 코스피, 네. 우리나라 주가만 바닥을 치고 2,000조 이상 시총이 날아가 버렸대요. 아. 그리고 삼전 네. 주식도 5만 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 걱정입니다. 걱정이죠. 네. 환율은 1,400원. 1,400 올라갔으면은 네. 그게 우리가 팔 때지 살 때는 수입업자는 더 살 예. 때는 한 20원 더 올라요. 1,420원 이렇게 되면은 네. 물값 올라가죠. 더 힘들죠. 민생이에요. 얼마나 민생 안 고달픕니까?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제 내년 1월에 취임을 하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 대통령실 정말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개편을 하려고 예. 하는데 예상 끝나고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검증하고 있대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덕수 총리가 예. 장관들의 발언을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딱 그 청와대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트럼프식 충성파로 한다. 그리고 충성파. 장관의 국무위원 석상에서의 발언을 보면은 나타난다. 이제 국회 얘기는 딱 숨기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게 다 검토되겠지 않겠어요? 하하. 그래서 걱정입니다. 비서실장도 국정원장도 네. 바뀐다 아하. 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더 하고 싶은가 봐요. 요즘 세게 얘기를 한대요. 세지는 거예요. 아하. 눈에 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비서실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안 가요. 안 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검토했는데 예. 여론이 너무 안 좋죠. 행안부 장관도 예. 찐윤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네. 이상민 장관은 안 갑니다. 안 가나요? 다른 데로 가십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제가 말하면 잡혀가요. 그래요? 영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써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써주시고,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 그래도 조금 더 해보자면 사실은 트럼프 시대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당연히 해야죠. 그동안 뭐 언론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우리 의원님도 많이 하셨잖아요. 대비가 되겠느냐?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1기 때 경험해 보면 트윗에 하나 뭐 글 남기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또 정상회담도 김정은과 정상회담까지 할 정도로 바로 판문점에 날아올 정도로 즉흥적인 면도 있고 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지금 보십시오. 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나 나토 사무총장, 프랑스, 독일, 네. 영국, 유럽 정상들이 완전히 트럼프한테 꿇어버리잖아요. 맞아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기가 말한 대로 바로 뭐 24시간 안에 거예요. 끝낸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살상무기 보낸다 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네. 잘한 거예요. 그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항상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익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이익을 봐야죠. 그런데 트럼프는 중국은 완전히 싫어해요. 예. 미국 시민도 다 싫어해요. 러시아, 푸틴하고는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네. 내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외교부 장관을 불러서 이걸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죠. 예. 산자부 장관, 산업부 장관. 왜냐하면은 중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탄압을 받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우리 시장은 중국은 놓쳐요. 그래요. 예, 놓치지만은 예. 미국이 그렇게 나가면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상품들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회로 해서 아하. 미국에 공급하는 거예요. 아. 많이 공급하는 거예요. 중국 대신 우리가 네. 해야죠. 예.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 HBM, AI 반도체 그런 것은 TSMC가 하지만은 우리 삼성전자도 빨리 예,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고전하고 있는 지금 그 본드가 네. 안 좋대요. 옛날 그 반도체 예. 일본에서 불화수소, 에칭가스 안 줘가지고 우리가 고전을 하던 소부장. 예. 그런데 이 본드는 우리나라 한미전자 여기에서 생산을 하는데 예. 이게 삼성한테는 안 줘. 아하. SK만 주는 거예요. 아하. 어떤 독점 구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HBM 또 반도체 이런 걸 잘 생산해서 미국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돼요. 그 루트를 개척을 하고 만들고. 그렇죠. 이런 걸 개척해야 돼요. 예. 그리고 중국 시장을 놓치는 대신에 러시아 시장으로 가야 돼요. 너무 안 좋은데요, 사이가. 아니, 러시아랑. 미국이 좋아지면 금방 좋아지는데 러시아에서는 아직도 한국하고는 같이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3대 조선소가 못 받는 돈, 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엄청나게 지금 막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뚫어내야 되고 러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고 네.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면은 우리 경제가 살 수 있어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길이 좀 보이는데 아니 지금 뭐 살짝 무기나 보낸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바로 네. 뭐 24시간 내에 종전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휴전 종전을 앞두면은 더 세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이 지금 국정원에서도 확인해 줬던데 네. 한 10,000명 이상이 가 있고 지금 전쟁 중에 있다. 네, 전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투를 하고 있다. 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국정원 발표를 한 거 보면은 1,900명이니까 네. 10,000명 이상 되겠죠.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네. 북한이 받는 러시아로부터 받는 이익은 막대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해라. 괜히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보낸다 하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뻔히 이제 눈에 보이는 나 같은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그 국제 정세가 지금 눈에 보이는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네. 대통령실에서 정책실에서 국정원에서 네. 방향을 제시 안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바이든 때 계속해서 얘기했던 기시다, 바이든, 윤석열 세 사람이 같이 얘기한다고 손잡고 이랬던 것은 이건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니 그래도 예. 트럼프도 대만을 그 한미일을 할 거예요. 플러스 네. 그러한 외교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러시아도 우리가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지금도 러시아 관계를 개선하고 푸틴의 발언을 보면은 네. 한국하고는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될 수 있었다. 월남이 베트남 되듯, 네. 중공이 중국 되듯 지금 친미 국가로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럼 외교 잘못해가지고 친러 국가로 만들어 버렸는데 네. 이걸 다시 돌아와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 한겨레하고 평화대회에서 말씀하셨던데 네. 북미 관계는 다시 살아가요. 그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패싱 당하고 먼 산 쳐다보고 있을 거냐? 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전환해라. 제가 오늘 그 장관
후보자들 40대 이런 사람들이 확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하. 좀 정신 차려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조언을 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근데 의원님의 말씀 듣고 윤 대통령이 정말 골프장에 가서 살면 어떡하죠? 살아야죠. 그 사는 게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골프장에 가서 살지 아니면 정말 오늘 이렇게 조언하신 것처럼 인사 문제 트럼프 보고 정말 제대로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충성파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쁜 것만 보고. 그러면 안 돼. 너무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가시기 전에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 또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저는요. 네, 골드보이. 예.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운이 내년에 좋다. 이런 말씀을 저는 받고 네.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태균 씨의 그 말 한마디에 멀쩡한 청와대 버리고 용산으로 가서 아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년 운이 좋다. 이 주술을 믿고 윤석열, 김건희 네. 이 대통령 네 분이 어떻게 할까? 절대 믿지 마시고 국민을 보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최소한 김건희 특검을 해서 탈출구를 찾자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유월님이 댓글 주셨는데 해남 절임 배추 사세요라고도 말씀을 주셨어요. 꼭 절임배추 사세요. 양념도 좋아요. 완도 전복, 복닭복닭, 전복하고 치킨하고 해놨는데 네. 고추장으로 해놓으니까 요즘 미국 레스토랑에서 고추장이 들어간 매콤하고 달고 매콤한 요리가 10% 정도 팔린대요. 그래요? 주문을 한대요. 야. 그러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드보이 박지원 의원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저는 오늘 해남완도 진도로 국회 본회의 끝나면 갑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